어느 95세 어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럽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도 들어봅시다. 바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김병환 작가님의 책쓰기 혁명에서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60세에서 90세까지 30년이었다. 오늘 낭독해드린 95세 어느 어르신이 후회한 30년이 피터 드러커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꾸준히 배우기에 힘썼던 자입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트를 93세에 집필했다고 하지요. 죽기 전까지 남긴 39권의 걸작 중 65세 이후 3분의 1을 집필했다고 하니 배움의 끝은 없기에 누구나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며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현재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게 곧 행복의 시작이며 혼자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새로운 걸 할 때 남의 이목과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면 나이가 적든 많든 어떠한 것이 크던 작던 간에 모든 것이 다 배울 수 있으면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수많은 보험들이 유혹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서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맡겨주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게 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주었을 때 상대의 마음먹기에 따라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계실 것을 추천합니다. 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에 맞추어 나의 재산과 미래를 남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한다. 노년에는 이제 삶의 경험이 벽돌처럼 쌓는 대로 높아지기보다는 모래와 자갈과 흙이 뒤덮여 굳어진 지층처럼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은 깊은 내면 세계로의 평화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런 내면 세계의 평화를 깨는 것이 몇 가지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제 내 자녀가 성인 이상이 되었을 테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서로 수월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상처는 또 아물지만 롱런하는 관계는 오히려 적당한 선을 두고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관계가 더 편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또한 매정하게 끊지도 않는 적당한 중간 지점의 중도의 관계를 맺는다면 혼자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완벽히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성향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라며 인정하며 마음 두지 않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5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혼자서도 재미지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본다든지 피아노를 배워 스스로 악보를 연주해보는 분도 계십니다. 평생 타보지 못한 자전거를 천천히 타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한 요일을 정해서 자기만을 위한 날로 정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먹고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 취미가 없는 분은 가까운 도서관이나 지역센터에 방문해보면 다양한 눈요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고 싶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조언이 공감됩니다. 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은 20세든 80세든 늙은 것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20세든 80세든 젊은 것이다.